신대랩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30강 SPSS 공분산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입니다. 17-1과 17-2가 있는데 먼저 17-1 통계실습 가설이 되겠습니다. 수리 능력의 사전 점수를 공별량으로 통제한 경우 개인 튜터링 제도 실시 여부에 따라 수학 점수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규모 가설이고요. 차이가 있다가 연구 가설 혹은 대립 가설이 되겠습니다. 17-2 통계 실습 문제에서 가설은 연령을 공별량으로 통제한 경우 제품 1과 2에 따라 구매의사의 평균 차이가 없다가 규모가설이고요. 차이가 있다가 연구가설 혹은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공분산 분석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1단계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정규성이나 등분산성 가정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 여부를 분석하고요. 2단계에서는 집단 간 공별량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앙코바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노바를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별량과 종속 변수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상관 개수가 0.3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앙코바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로 이제 모든 집단에서 공별량에 대한 기울기 검증을 수행해서 기울기가 동일하게 검증이 되면 우리는 앙코바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이 이제 충족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앙코바를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형의 타당성과 주요과 검증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집단 변수가 우리가 앙코바에서 집단 변수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벨이 2개이다, 집단이 2개이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사후 검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 검증은 안 해도 돼요. 사후 검증이 필요가 없고요. 3개 이상일 때만, 집단 변수가 3개 이상일 때만 우리가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주요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사후 검증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분산 분석 17-2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전 점수를 공별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17-1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집단 변수가 되겠네요. 집단 변수가 있고 이거는 독립 변수죠. 이 부분은 독립 변수고요. 독립 변수고 여기에서는 이제 범주형 변수예요. 1번은 개인 이제 튜터링 제도에 참여한 실험 집단이 되겠고요. 2번은 개인 튜터링 제도에 참여치 않은 통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사전 점수인데 공별량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공별량 즉 코베리에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별량으로 연속형 변수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 연속형 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전 점수를 통제하고 이 집단 간의 수학 점수 평균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분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석 메뉴 선택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 메뉴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정규성 또는 등분산성 등을 이제 가정 조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평균 및 비율 비교,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간
공별량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앙코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관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 분석을 통해서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0.3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앙코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산점도, 점도표, 단순 산점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의 선형성, 데이터의 선형성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분석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의 동일성 음정 가정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앙코바를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출력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집단 간 공별량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를 봤더니 평균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서 우리가 앙코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술 통계량을 한번 이렇게 예시를 해봤어요. 여기는 뭐죠? 공별량에 대한 평균 점수, 그리고 수학 점수, 종속 변수에 대한 또 평균 점수, 그리고 이제 이 수학 점수, 즉 종속 변수에 대한 추정된 조정 평균의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앙코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단 내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의 기울기의 동일성 검증 결과를 보면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상호작용항, 집단과 사전 점수를 곱한 이 상호작용항이 유의성이 0.05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없고, 따라서 이 종속 변수,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 이 기울기가 집단에 따라서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요 결론을 요걸 보시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집단 내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의 기울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이 이제 점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본분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튜터링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 모형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유의 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모형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이 타당하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두 개 다 어때요? 0.05보다 적게 나와서 우리가 통제 효과도 있고 사전 점수를 통제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주효과를 봤더니 주효과도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게 나와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거냐 그건데요. 우리가 개인 튜터링 제도를 시행한 집단, 즉 실험 집단의 평균과 그리고 통제 집단,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시행을 하지 않은, 즉 다시 말하면 개인 튜터링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그 평균 차이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주효과를 보고 실험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의 평균, 즉 다시 말하면 개인 튜터링 제도를 시행한 집단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균값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17-1번 사전 점수를 공별량으로 사용하는 공분산 분석 실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데이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17장으로 가서 여기 17장 공분산 분석 데이터 1번 튜터링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변수 보기로 먼저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집단은 뭐냐면 공분산 분석에서 집단은 범주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터링을 받은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요. 튜터링을 받지 않은 집단이 통제 집단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실험 집단으로 2번은 통제 집단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점수가 공별량으로 이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설계에서 사전 점수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별량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척도로 입력을 했어요. 척도로 연속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인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척도 연속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 자, 데이터 보기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범주형 변수가 되고 독립 변수죠. 사전 점수 공별량 연속형이죠. 종속 변수 수학 점수 연속형이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에서 이제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집단은 요인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점수하고 사후 점수를 모두 선택해 가지고요. 우리가 요거를 어디로 보내냐면요.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종속 변수로. 그런 다음에는 도표로 가십시오. 도표로 가서 히스토그램과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 하셨으면, 체크하셨으면 계속,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케이스 처리 요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케이스는 실험 집단 15개, 통계 집단 15개, 그리고 기술 통계량이 쭉 나와 있는데, 사전 점수하고 수학 점수에 대해서 이제 기술 통계량,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 구분해서 다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쭉 다 보시면은, 우리가 외도가 2 미만으로 다 되어 있고요. 첨도가 7 미만으로 통계량이 다 산출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성 검정에서도 이제 보시면 샤피로 윌크 검증 결과를 보니까 p-밸류가 다 0.05보다 크게 나타났죠. 따라서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시고요. 히스토그램, 정규 QQ 도표를 봐도 거의 다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 점수 공별량의 평균 비교를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했더니 실험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수학 점수, 종속 변수 평균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음을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정규 분포를 하는구나, 요런 그 결과도, 이런 결과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한다, 요 가정 조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집단 간,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공별량 차이 검증을 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공분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셔서요. 평균 비율 비교, 그래서 독립여부 T 검증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집단을 이렇게 선택해서 집단 변수로 가시고 집단 정의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계속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별량이 이제 사전 점수니까 이거를 검정 변수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독립여분 T 검증이 나왔는데, 레빈의 등분산 검증 그 유의 확률을 봤더니 0.05보다 높게 나타났죠. 따라서 우리는 등분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등분산을 가정함의 결과 T값을 보면 2.059가 나왔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유의 확률이 0.049가 나와서 p-밸류가 0.05보다 적게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집단 간의 우리 공별량 차이 검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분산 분석을 수행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석에서 상관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상관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상관 분석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 사전 점수하고 사후 점수인 수학 점수, 즉 종속 변수 간의 상관을 이제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별량인 사전 점수와 종속 변수인 수학 점수 간에는 상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자, 여기 하한 삼각형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사전 점수인 공별량과 수학 점수인 종속 변수 간의 개수가 0.647이고 유의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0.3 이상이 되니까 공별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이제 충족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형성 이제 가정을 또 봐야 되는데, 선형성 가정을 위해서 그래프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프로 들어가서 쭉 와서 산점도 점도표 하시고, 단순 산점도 체크하시고 정의를 눌러주세요. 수학 점수를 우리가 Y축에, 사전 점수를 공별량을 X축에 넣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별량과 종속 변수인 수학 점수 간의 선형성 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형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집단에서 공별량에 대한 기울기가 동일한가, 즉 기울기의 동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에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일반 선형 모형이라고 있죠. 여기 오시고요. 일별량을 선택하십시오. 종속 변수가 한 개니까 일별량이죠. 그래서 일별량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점수가 종속 변수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이 이제 독립 변수로서 고정 요인이니까 보내주시고요. 공별량이 있었죠.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는 사전 점수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서는 사전 점수 통제하기 때문에 공별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형이 있어요. 모형에서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항설정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항설정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각각 이제 보내십시오. 오른쪽으로, 10단 오른쪽으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점수 클릭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항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자, 요 두 개를 다 선택하세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요인 공별량 두 개를 다 선택하시고요. 요거를 상호작용,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가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곱하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항이 추가가 되어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제 것들을 눌러야 돼요. 자, 도표에서 필요한 게 있나요? 집단을 수평축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보내시고요.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EM 평균 가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집단만, 이거 집단을 이렇게 보내실게요. 집단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자, 여기 기술 통계량하고 동질성 검정 이 두 가지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결과들이 쭉 나왔는데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 동일성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집단 곱하기 사전 점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별량 기울기의 동일성이 검증되는 거거든요. 쭉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0.154가 나왔어요. p-밸류가.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무슨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 집단 간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공별량과 종속 변수의 기울기가 모든 집단 내에서 동일하다. 이거를 이제 검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별량 기울기 검증, 동일성 검증도 이제 확보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공분산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공분산 분석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으로 가서 다른 거는 다 이제 이렇게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일반 선형에서 일별량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는 요런 식으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 요인명 모형을 선택하면은 이 집단 변수, 사전 점수 곱하기 집단 상호작용항이 모두 선택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집단 변수, 사전 점수, 즉 주요과를 두 개를 다 보고 그다음 상호작용항까지 보는 그런 선택이 바로 이제 완전 요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뭐 도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수평 집단으로 보내주시고요.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속 그다음에 EM 평균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됐네요. 그대로 다 되어 있고요. 옵션도 아까처럼 다 되어 있죠. 기술통계랑 동질성 검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자, 계속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이제 모형만 변경되었다. 요 부분만 완전 요인 모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출력 결과가 이렇게 산출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오차 분산의 동일성, 즉 등분산성 가정이 이제 p-밸류를 보니까 0.0보다 크죠. 그래서 확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모형도 적절하다, 타당하다 이걸 알 수도 있고 주요과도 다 지금 0.05보다 적게 나왔죠. 이 주요과 0.012 그리고 공별량도 또 통계적 유의성이 있게 나왔죠. 사전 점수 그래서 0.001 다 0.05보다 적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추정 평균 이제를 구해봤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어떤 게 높아요? 실험 집단이 이만큼 높아요. 77.025보다 86.641 이렇게 해서 평균 차이가 어떤 게 더 높아요? 실험 집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검증에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이 집단 변수죠. 이 집단의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통계 집단의, 여기, 주변 평균, EM 평균보다 실험 집단 EM 평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 그림을 이제 그냥 다른 형식으로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 만약에 이 그림 형태를 좀 다른 형태로 보고 싶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EM 평균 이렇게 나왔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이렇게 나왔는 이것도 좋네요. 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도표 EM 평균 이런 거 있는데 도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요것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막대행 차트로 하시면은 계속 버튼을 해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하나 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실험 집단이 통계 집단보다 추정 주변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즉 평균 차이가 좀 있게 나타났고 어느 집단이 좋다? 실험 집단, 추드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이미 자세하게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실습 17-2번 연령을 공별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분산 분석을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품은 뭐냐면 독립변수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공별량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종속 변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독립 변수인 범주용 변수는 제품 A는 10명, 제품 B는 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B는 또 10명. 이렇게 사용자 집단이 A와 B로 되어 있는 독립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연령과 구매 의사가 연속형 변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분석 데이터는 제17장 공분산 분석 데이터 2번 구매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절차 이제 메뉴 선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통계 실습 17-1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실습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집단 간의 공별량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이 평균이 두 개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A의 평균은 29.30, 제품 B의 평균은 33.70인데 이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의 수준 0.05보다 P값이 적게 나타났죠. 따라서 우리는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보겠습니다. 공별량에 대한 평균값 이렇게 두 집단에 대해서 나왔고요. 구매의사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값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추정된 조정평균에 대해서 두 집단, 즉 제품 A와 B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균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봐야 되죠. 이 평균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즉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실제로 하는 부분은 뒷장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뒤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여기에서 이제 가정 조건을 이제 검토해보고 충족이 되면 이제 본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내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 기울기의 동일성 검증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P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면 우리는 집단 내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집단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가정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인 이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모형도 이렇게 되어서 적절하다, 타당하다, 즉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통제 변수인 공별량은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가는 이제 제품 A와 B가 있었는데 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실습 17-2번 연령인 연속형 변수를 이제 우리가 공별량으로 사용하는 공분산 분석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부르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에서 클릭,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의 분석 데이터에서 17장 공분산 분석 데이터 2번 구매 의사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열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범주용 독립 변수가 되겠죠. 연령은 여기에서는 공별량, 통제 변수로 사용되고요. 구매 의사는 종속 변수인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 보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일은 이 제품이 범주용 변수니까 어떤 건지를 구분해 줘야 되죠. 1번이 제품 A가 되겠고요. 2번이 제품 B가 되겠습니다. 확인. 나머지 이제 우리가 공별량과 종속 변수는 다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형이고요. 데이터 보기로 오신 다음에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가정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요.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연령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연령 선택하고 구매의사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를 보내주시고요. 제품은 요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검정과 함께 정기성 도표 개서 이렇게 누르시고요. 확인. 그러면 이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품 A에 10개, 제품 B에 10개에서 총 케이스 수는 20개임을 알 수가 있고요. 기술 통계량 쭉 보시면은 연령에 대해서 그리고 구매 의사에 대해서 즉 공별량과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데이터의 정규성을 이제 보는 건데 외도 첨도를 잘 보면은 이 통계량이 다 외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한다. 그리고 샤피로 윌크 검증 결과에서도 p-밸류가 다 0.05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평균 비교만 보시면 연령, 이 공별량이죠. 공별량에 대한 제품 A와 B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균이 더 높아요. 어떤 게 A보다는 B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더 가볼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매의사 종속 변수에 대해서 봤더니 B가 또 구매의사가 높게 이렇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는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분석에서 평균 및 비율 비교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다음에 독립표부 T검증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집단 변수로 이제 보내주시고요. 집단 정의 한번 누르시고 계속 버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령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지금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공별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유확률이 0.05보다 크니까 등분산 가정이 됐죠. 그래서 등분산을 가정한 위쪽 T값을 보면 돼요. 위쪽을 보세요. 위쪽을 T밸류가 마이너스 2.256이 나왔고 양측 확률 오른쪽으로 쭉 가면 0.037이 나왔죠. 그래서 평균 차이가 마이너스 4.400인데 이 평균 차이가 이제 의미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예요? 집단 간의 공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별량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관 분석. 그래서 상관 분석. 오른쪽으로 이별량 상관 분석해가지고 연령과 구매 의사를 이제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피어슨 볼 거고요. 여기 하한 삼각형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연령인 공별량과 종속 변수인 구매 의사 간에 우리가 상관 개수가 0.7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상관관계가 0.3 이상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앙코바 즉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형성 가정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오셔가지고 산점도 점도표 누르시고요. 구매 의사를 이제 단순 산점도 선택한 다음에 구매 의사를 우리가 Y축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Y축에는 구매의사, X축에는 연령을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별량과 종속변수인 구매의사 둘 사이에 선형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확인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공별량과 종속변수 사이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선형성을 이제 가정을 충족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제품 집단, 즉 제품 A와 제품 B, 제품 집단에서
공별량인 연령에 대한 이제 기울기 동일성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분석 메뉴에서 일반 선형 모형의 일별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선택하셔요. 구매 의사를 종속 변수로 보내시고요. 제품을 고정 요인으로 보내시고요. 연령을 이제 공별량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에서는 이제 중요한데요. 항 설정을 꼭 눌러셔야 되고요. 제품을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연령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세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다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상호작용항이 상호작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시면은 이렇게 상호작용항이 만들어져요. 연령 곱하기 제품이라고 하는 이 상호작용항이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통계량을 이제 구하게 될 텐데 이 상호작용 통계량이 0.05보다 커야 되죠. 높아야 되죠. 높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별량의 기울기가 집단 간에서 다 동일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거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제품 곱하기 연령 요 항이 이제 보시면은 P밸류가 0.606이 나왔죠. 그래서 0.05보다 높게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집단 간의 공별량 과 종속 변수인 구매 의사 간의 우리가 이 기울기, 그 간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그래서 공별량의 기울기 가정의 동일성이 이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분산 분석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요. 자, 분석에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갑니다. 일반 선형 모형 일별량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는 그대로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모형에서만 이제 바꾸습니다. 또 모형도 항 설정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걸 분석했는데 이제는 완전 요인 모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완전 요인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품과 연령의 주요가하고 상호작용항인 제품과 곱하기 연령을 곱한 이 상호작용항까지 우리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서 그런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자,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표에서, 중요한 게, 수평축으로 보내주시고, 추가 버튼 하시고, 막대형 차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계속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사후 분석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범죄형 변수가 레벨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집단, 실험 집단, 뭐 통제 집단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제품 A와 B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두 개니까 사후 분석은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사후 분석이 그래서 아예 이제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고요. 만약에 집단 구분이 응답 범주가 3개가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사후 분석을 또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EM 평균 이렇게 와서 제품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계속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여기 기술 통계량과 뭐 동질성 검증 이런 정도로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출력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오차 분산의 동일성, 즉 등분산성 가정 래빙 검증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0.038이 나와서 0.05보다 적게 나와서 등분산성 가정은 이제 만족이 안 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서 그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간 검증 효과 검증에서 수정된 모형의 P밸류가 0.001보다 적게 나와서 모형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고 주요과인 이제 제품의 그 유효 확률이 보니까 0.217이 나와서 0.05보다 크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대립가설이 이제 채택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 A, B에 따라서 이제 종속 변수인 구매 의사는 평균 차이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연령을 우리가 통제 변수로 즉 공별량으로 투입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A와 B의 이제 추정 주변 평균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35.890, 50.610인데 이 두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제품에 보면 이 확률이 P-밸류가 217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집단, 즉 제품 A와 제품 B의 구매 의사에 대한 추정 주변 평균은 평균 차이가 의미가 없다.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통계 실습을 해봤는데요. 자세한 실습 결과에 대한 해석은 교재를 이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놨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30강 SPSS 공분산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